9장에 안 읽었더랬네. 9장 5단계 질문하기. 믿기지 않겠지만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소크라테스. 통찰력은 질문에서 나온다. 포커스 리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수는 질문하기다. 질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그 말, 그림, 수학과 음악, 무용 등 모든 것이 결국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핵심 본질을 잡아내는 그 수준에서 합당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차별화된 능력과 전문 지식은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도 역시 질문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신의 선물이 바로 질문이고 자유의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모든 인생 경험은 크거나 작거나 어떤 교훈을 준다. 질문은 교훈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한다. 칼리 피오리나.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이 힘을 갖게 된다. 통제력은 질문하는 사람이 갖는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형성하는 것이고 주도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다. 단순히 한 단계 도약하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질문이다. 질문. 유대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혜를 가르치는데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운 네가 아니라 학교에 가서 무엇을 질문을 했니? 무엇을 질문을 했니? 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지 않는 학습은 흔히 없는 결론을 낳는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이 없이 무작정 암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적으로의 가치가 없다. 질문은 요령이 아니라 전략적이어야 한다. 질문이 많을수록 정보의 새로운 결함 역시 다양해진다. 비합리적이고 삐뚤하고 돌발적인 질문을 찾아내어라. 질문은 통찰의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질문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진 탓이다. 어떻게 해야 누구나 타고 다닐 수 있는 저렴하고 성능 좋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뭐죠? 부자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 부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아로 자라면서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자식도 8을 두었고 그들 역시 훌륭하게 성장했다. 남부를 것 없이 살던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이 병원하러 찾아왔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결론이 뭡니까? 이 말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인생의 교훈은 무엇인지 물은 것이다. 부자는 그 질문에 한참 눈을 감고 말을 않고 깊이 생각하니 겨우 한마디 말했다. 질문이 뭐였지? 그리고 세상을 열었다. 부자의 마지막 한마디. 질문이 뭐였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었다. 질문. 부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본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에 관한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자식을 낳고 살아서 뿐이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이다. 부자는 그제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했어야 함이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되물었다. 자기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이 있는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어야 했는가를 스스로 되물은 것이다. 포커스 리딩의 마지막 단계인 질문하기는 글을 읽고 모르는 것을 묻는 이성의 수준 높은 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메시지와 대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포커스 리딩 1단계에서 4단계 이르기까지 글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경청의 과정이었음을 눈치채야 한다. 잘 듣는다는 것과 잘 읽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우리는 읽는다는 것의 내면에 감춰진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청은 목적이 뭔가? 바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질문이 로마 제국을 만들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유목민과 로마 제국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최종적인 역사의 승리는 누구인가? 로마 제국이다. 로마 제국은 몽골 제국은 로마 제국보다 2배나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잠시 반짝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유목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항상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물가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들이 오해에서 지는 생존의 유일한 근이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정보였다. 그러나
로마로 상징되는 정책민들의 질문은 조금 달랐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물을 못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 물을 끌어올 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수를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전제는 내가 최정자가 되어야지만 후자는 자기 스스로 중심이자 핵심이 된다. 내가 이동할 것인가와 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할 것인가. 질문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신이 내리는 선물이다. 지구상의 존재 중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 사람은 모든 것에 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생각에는 한계나 금지 구역이 없다. 우리가 얻는 해답은 오로지 질문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해법을 얻을 수 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질문이 있어야만 해답도 발견할 수가 있다. 만일 조선나라의 척화파가 나라를 개방해서 외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했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뉴턴이 사고에서 사고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과거 인도인들이 영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현지의 수학과 과학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세종대왕이 우리 만화의 문자에 대해서 질문과 고민을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한글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어디론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이곳 사람이 그랬다. 지금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갑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먼저 뛰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했다. 이 양반아, 지금 뛰기도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니? 질문하지 마시오. 혹시 나의 모습은 그런지 아는가? 화가 아니라 변을 잘하는 저걸 하기 전에 그들은 미리 생각을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묻곤 했다. 거기 도석이가 진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신지 내가 겉으로 드러낼 수 있죠. 그렇게 그는 돌에서 쏘는 너윗을 보고 주먹으로 형성하였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대리석 불가지만 위대한 저것과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 큰 과학이 보이는 인생,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한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나 가치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질문의 효과. 사람들 대부분은 토끼와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힌 거북이의 입장이다. 주어진 조건과 지원은 항상 불리하고 열악하다. 동화에 나오는 토끼와 달리 우리의 경쟁자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린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거북이인 내가 토끼보다 산 꼭대기에 더 빨리 오를 수는 없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모든 상황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거북이는 자신의 강점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토끼 여자들로 산독에 올라가서 경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산에서 절반 그리고 물에서 절반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는 사는 것이 다름으로 그래야 공정한 게임이 된다. 그렇게 한다면 거북이가 이길 가능성은 100%. 상대의 강점은 처지에서 약점이지만 상대의 약점은 나에게 강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질문은 게임의 룰을 바꾼다.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왜 이런 상황에 부딪혔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머릿속으로 한 것보다도 글로 종이를 쓴 것이 좋다. 연설을 하면서는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말에서 질문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 극력한 도민의 역할을 요구한다.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질문은 삶의 장벽들을 무너뜨린다. 나는 모든 인간의 진보가 새로운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바꾸어 준다. 가끔은 질문의 방법을 바꿔보라. 말도 안 되는 질문, 정반대 상황을 비트는 질문, 삐딱하게 뒤집어 보는 질문 등등으로 질문의 시작과 끝은 질문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다. 그것을 올라간다. 통념의 의무를 제기한다. 그것을 올라간다. 한 가지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이 뒤섞여서 발생한다.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기업 토요타는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적어도 5번의 다른 질문을 던진다. why에서 why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5번의 질문하다 보면 그 문제의 유발한 핵심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왜 나는 시간 안에 왜 속도가 느릴까? 왜 문제를 왜 그렇게 생각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예, 위대한 고려들은 훌륭한 질문자였다. 통념의 의문을 제기한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이 나온다. 통념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각도 요구하지 않는다. 질문은 진실을 향한 근위에 대한 도전이다.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은 공부가 아니다. 절대적인 근위조차 의문을 품고 심지어 스승에게 도전하는 것을 게으르하지 마라. 세상에는 완벽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주체적인 의견이 증명하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질문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였다. 한 유대인이 판사 앞에 섰다. 반성을 얻다. 당신들 유대인은 왜 항상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나요? 유대인은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질문으로 대답한다. 얼마나 통렬한가? 얼마나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 높이뛰기에서 미국 딕4스에 되는 기존과 다른 전 여다른 자세로 뛰어서 우승 차지했다. 모든 사람이 앞으로 넘는 것에 반해서 그는 뒤로 뛰어넘는 일면 배면 뛰기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2m 100을 넘었다. 그 뒤로는 모두가 그렇게 했다. 질문의 시작 그것 why, how, 흔히 말하는 역학원칙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가지 기본틀을 두고 왜라는 원인과 본무지를 찾기 위한 질문을 하자. 그런 왜 있는가? 왜, why, how, why, 어떻게, 왜와 어떻게를 만들어보자.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는가? 왜 급하게 왜 그를 선택했나? 왜 성공하느냐? 왜 현상이 나타날까? 어떻게 그를 생각, 효과, 어떻게 잠재력, 어떻게 상황, 어떻게 가치, 목표, 불가능, 도전, 한계, 극복, 매세 질문하라. 질문하지 않는 것은 배움을 거부하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약의 힘, 이 라이프 생명은 삶이라는 뜻이다. 단어 속에 if, 만약에, 라이프는 만약에 if라는 가능성, 글을 읽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상상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인슈타인에게 풀리지 않은 속도가 있었다. 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가? 한동안 강속 불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빛의 속도가 어떤 좌표계에서도 일정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만약 빛의 입자가 되어 우주를 날린다면 우주가 어떻게 보일까? 그의 고민을 해결해준 도구는 if, 무엇일까? 왜? if은 힘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발견을 만들어내었다. 콜럼버스는 내가 만약 서쪽으로 계속 항해한다면 이런 질문으로 신대륙을 발견했다. 인공위성으로 핵폭탄을 미국 본토에 투하한다면 1967년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서 성공하면서 대자로서 if는 y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why?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당시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루던 날아갈 수 있고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만약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만약에 깊이 파고들고 유대인 정신가서였던 빅터 프랭클은 조금의 수용소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에 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 그는 삶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뺏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수용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의 내면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찾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압박에 주어지는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스스로 정의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뎠다고 한다. 빅터 프랭클이 정리한 로봇 테라피의 핵심 개념은 예외적인 자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심리적 육체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의 성을 말하는 것이다.
왜 살아남아야 하나? 왜 견뎌야 하나? 왜 나에게 자유가 다시 찾아온다면 상상력, 생존, 존재 이유. 결국 질문은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 시간의 걸음거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전개하고 있다. 실로